요즘은 착한 것도 브랜딩이 되는 시대입니다. 선행은 조회수로 평가되고 진심은 좋아요로 환산되죠. 길거리에서 노숙자에게 돈을 건네는 모습, 카메라 세대가 그 순간을 포착합니다. 감동의 절도로 순간 이 각도로 놓치지 찍어야 마세요. 진심이 봅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위로하는 CEO. 그의 뒤로 보이는 건 홍보팀 직원 5명과 조명 감독. 이 각도로 찍어야 진심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심은 정말 카메라 앞에서만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진심을 보는 법을 잊어버린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세상이 착한 척을 요구할 때 끝까지 진심을 지키려 했던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아니, 어쩌면 그는 성공과 실패가 아닌 전혀 다른 것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2025년 봄,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 28층, 대한산업 홍보전략팀. 여기 민철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나이 43, 대기업 차장, 연봉 8천만 원, 결혼 15년 차, 고등학생 아들 하나. 그의 명함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총괄. 멋있죠? 하지만 실제로 그가 하는 일은 조금 다릅니다. 아침 9시, 민철은 회장님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합니다. 어제 올린 양로원 방문 사진, 좋아요, 32,000. 댓글 반응은 긍정 82%, 부정 11%, 무관심 7%. 감성 필터 A-3를 적용했으니 다음엔 B-1으로 가봐야겠어. 그는 숫자를 보며 중얼거립니다. 이 정도면 이번 주 보고는 통과겠지. 하지만 민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회장님은 촬영이 끝나자마자 손 소독제를 찾았다는 것. 그 고아원은 촬영을 위해 1시간 전에 급하게 청소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감동의 순간은 17번의 리테이크 끝에 나온 장면이라는 것. 민철은 모니터를 보다가 작게 웃습니다. 어쨌든 좋은 일은 좋은 일이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는 다음 기획안을 열었습니다. 오후 2시 주간 기획회의. 민철은 PT 파일을 띄웁니다. 제목 2025 상반기 ESG 이미지 제고 전략. 이번 분기 목표는 친환경 리더십 이미지 구축입니다. 지난달 플라스틱 저감 캠페인이 좋은 반응을 얻었으니 이번엔 한 단계 더 나아가 재생에너지 전환 선언식을 제안합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요. 구체적인 타임라인은? 민철은 익숙하게 대답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제주도 풍력발전단지에서 진행합니다. 회장님 연설 5분, 기념식수 3분, 포토타임 10분. 총 20분 일정이면 메이저 언론 6곳 커버 가능합니다. 실제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은? 민철은 잠깐 머뭇거립니다. 그건 경영기획팀에서 검토 중입니다. 저희는 일단 이미지 선점이 목표니까요. 팀장이 웃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할 일은 보이는 것 만들기잖아. 민철 차장, 역시 믿을만해. 그날 밤, 민철은 퇴근길 지하철에서 창밖을 봅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전철,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걸까?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사라집니다. 다음 역에서 알림이 울리니까요. 여보, 애 학원비 입금했어? 이번 달 카드값 좀 센데. 민철은 한숨을 쉬며 답장을 보냅니다. 응, 내일 처리할게. 그리고 다시 창밖을 봅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시골 분위기. 4월 셋째 주 경상남도 함양. 민철은 새 캠페인 촬영을 위해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이름은 농촌과 함께하는 대한산업. 컨셉은 간단합니다.
임원들이 농촌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담는 것. 민철과 촬영팀은 작은 마을에 도착합니다. PD가 투덜거립니다. 아니, 진짜 촬영하려고 이런 데까지 와야 해요? 스튜디오에서 세트 짜면 안 되나? 민철이 쓴웃음을 짓습니다. 리얼리티가 중요하잖아요. 요즘은 다 티나니까. 에이, 어차피 필터 씌우면 다 똑같은데. 멀리서 들리는 목소리. 여구 누구? 서울서 왔나? 발걸음 소리 가까워짐. 할머니 한 분이 다가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은 또렷한 75살 순떡 할머니. 그녀는 밭에서 막 일을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민철이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대한산업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이 마을에서 봉사활동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봉사? 뭐 하는데? 밭일도 도와드리고 어르신들 말벗도 되어드리고. 할머니가 민철의 손을 봅니다. 깨끗하고 부드러운 손. 그리고 카메라를 봅니다. 최신형 방송용 카메라 세대. 할머니 웃음소리. 자네들 그거로 뭐 찍으려고? 착한 일하는 모습을요.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합니다. 착한 일은 카메라 앞에서 하는 기가 아닌데. 그건 그냥 연습이지. 진짜는 아무도 안 볼 때 하는 기라. 그 순간 민철의 가슴 어딘가가 철컥 소리를 냅니다. 마치 오래된 자물쇠가 열리는 것 같은 느낌. 그는 할머니를 봅니다. 할머니는 그저 웃으며 다시 밭으로 향합니다. 뭐 젊은 사람들 하는 일에 늙은이가 뭘 안다고. 알아서 하소. 나는 일해야 되니께. 호미로 땅 파는 소리. 민철은 멍하니 서 있습니다. PD가 재촉합니다. 차장님, 우리 언제 시작해요? 아, 네, 잠깐만요. 하지만 민철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무도 안 볼 때 하는 것. 그게 진짜라고?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임원들이 밭에서 포즈를 취하고 어르신들과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완벽한 이미지였죠. 하지만 민철은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 멀리 홀로 밭을 매는 순덕 할머니가. 할머니, 오, 아직도 있었나? 점심 드셨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젓습니다. 일 끝나고 먹어야지. 배 안 고프니? 민철이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냅니다. 케이터링 업체에서 준비한 고급 도시락. 이거라도 드세요. 할머니가 도시락을 받아들고는 웃습니다. 고맙네. 근데 자네는 안 먹나? 저는 나중에 먹으면 돼요. 그래. 그럼 같이 먹자. 혼자 먹으면 맛없어. 그렇게 민철은 밭둑에 앉아 할머니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카메라도 없이 누가 보지도 않는 곳에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자네 이 일하면서 행복한가? 민철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행복하냐고요? 그는 한 번도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할머니가 계속 말합니다. 나는 말이다. 70평생 농사만 지었어. 힘들지. 돈도 안 되고. 근데 말이다. 이 흙냄새 맡으면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 그게 좋아서 여태 하는 거지. 민철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살아있다는 게 느껴진다. 그는 언제 마지막으로 그런 감각을 느꼈을까요?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 민철은 창밖을 보다가 옆자리 PD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찍은 거 진짜 도움이 될까요? 뭐가요? 저 마을 사람들한테요. PD가 웃습니다. 차장님, 우리가 복지관도 아니고 우리 일은 회사 이미지 만드는 거잖아요. 그 정도면 됐죠, 뭐. 민철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휴대폰 진동 소리,
문자 한 통. 발신인 순덕. 오늘 고마웠네. 김치 담갔으니께 다음에 또 오소. 도시 사람들 입맛에 맞을라나 모르겠네. 민철은 문자를 읽고 한참을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장을 보냅니다.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사무실. 민철은 주말 내내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의 그 말. 진짜는 아무도 안 볼 때 하는 거라. 그리고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진짜를 하고 있나? 회의실 문 열리는 소리. 주간 보고 시간. 민철은 함양 촬영 결과물을 보고합니다. 이번 농촌 봉사 캠페인 메이저 언론 7곳 게재 확정. 온라인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따뜻한 기업, 사람 중심 경영 등의 키워드가 상위 검색어에 진입했고 전무가 끼어듭니다. 좋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 인터뷰는 뭡니까? 화면에 순떡 할머니의 얼굴이 클로즈업 됩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실제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진심이 느껴져서. 진심? 전무가 비웃듯 말합니다. 민 차장, 우리 브랜드 이미지는 세련됨입니다. 이 할머니 얼굴에 주름이 몇 개인지 봤어요? 게다가 사투리까지. 이건 우리 톤앤 매너가 아니에요.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전무가 웃습니다. 민 차장, 우리는 광고회사도 아니고 다큐 제작사도 아닙니다. 우리는 보여줄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여줄 건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늙고 가난한 시골 할머니는 그게 아니죠. 민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팀장이 분위기를 정리합니다. 자, 민 차장. 할머니 부분 빼고 재편집하죠. 대신 젊은 직원들 인터뷰로 대체하는 게 어때요? 청년과 함께하는 농촌 이런 느낌으로. 민 차장? 민철은 고개를 숙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자 끄는 소리, 나가는 발걸음. 그날 밤, 민철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할머니 인터뷰 영상을 다시 재생합니다. 화면 속 할머니는 웃고 있습니다. 있잖아요. 진짜 착한 건 말이지. 남이 안 봐도 부끄럽지 않은 거라 해. 민철은 마우스를 든 채 멈춥니다. 삭제 버튼 위에 커서가 깜빡입니다. 클릭. 파일이 휴지통으로 들어갑니다. 민철은 모니터를 끕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미안합니다, 할머니. 2주가 지났습니다. 캠페인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언론은 호평했고 주가는 올랐습니다. 민철은 칭찬받았고 보너스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빗소리. 그날 밤 민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묻습니다. 왜 그래? 요즘 일 잘 된다며? 응, 그냥. 보너스도 많이 나왔잖아. 좋아해야지. 그래. 민철은 천장을 바라보며 어둠 속에서 할머니 얼굴이 떠오릅니다. 남이 안 봐도 부끄럽지 않은 거. 그는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부끄럽지 않은가? 다음 날 아침, 민철은 이상한 결심을 합니다. 점심시간, 그는 팀장에게 말합니다. 팀장님, 제가 개인 프로젝트 하나 해도 될까요? 개인 프로젝트? 네. 회사 업무 외 시간에 제 개인 채널로 진짜 이야기를 담아보고 싶어서요. 팀장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무슨 이야기? 평범한 사람들의 진심 있는 이야기요. 팀장이 웃습니다. 뭐, 회사 업무만 제대로 하면 되죠. 개인 시간에 뭘 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민 차장, 그거에서 뭐해요? 돈 돼요? 돈은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럼 왜 해요? 민철이 잠시 망설이다 말합니다. 하고 싶어서요. 팀장이 어깨를 으쓱합니다. 그래요, 뭐. 요즘 사람들 다 유튜브 하잖아요. 민 차장도 한번 해봐요.
재미삼아, 재미삼아. 민철은 그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채널 이름 진심기록소. 첫 번째 구독자 0명, 첫 번째 영상 없음. 하지만 민철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으니까요. 아내는 의아해했습니다. 주말에 또 출장? 아니, 그냥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어. 무슨 일? 민철이 잠깐 망설이다 말합니다. 중요한 사람 만나러. 주말 다시 시골로 가는 차 안. 민철은 개인 카메라 하나 들고 다시 함양으로 향했습니다. 3시간 후 민철은 마을에 도착합니다. 여전히 고요한 시골 풍경. 저 멀리 밭에서 일하는 할머니가 보입니다. 민철이 천천히 다가갑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고개를 돌립니다. 서울 젊은이? 또 왔나? 네. 약속했잖아요. 다시 오겠다고. 그래. 근데 이번엔 카메라가 하나뿐이네. 민철이 웃습니다. 이번엔 회사 일이 아니라 제 일이거든요. 자네 일? 네. 할머니 이야기를 담고 싶어서요. 진짜 이야기를요. 할머니가 호미를 내려놓고 민철을 물끄러미 봅니다. 진짜 이야기라. 재미도 없고 돈도 안 되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민철이 잠시 생각하다 말합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할머니. 그냥 하고 싶어서요. 제대로 된 걸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할머니가 빙긋 웃습니다. 그래, 좋아. 그럼 찍어. 근데 나는 연기 못하니께 있는 그대로만 찍소. 그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민철은 카메라를 켭니다. 하지만 이번엔 각도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조명도 세팅하지 않습니다. 대본도 없습니다. 그저 할머니가 일하는 모습을 담습니다. 호미로 땅 파는 소리. 할머니가 일하며 말합니다. 나는 말이다. 25에 이 동네 시집 왔어. 그때는 이 마을에 사람이 100명도 넘었지. 아이들 웃음소리가 참 시끄러웠어. 근데 지금은 20명도 안 남았어. 다들 도시로 떠났지. 더 나은 삶 찾아서. 민철이 카메라 너머로 묻습니다. 할머니는 왜 안 떠나셨어요? 나. 할머니가 흙을 만지작거립니다. 여기가 내 삶이니께. 이 흙이 나를 먹여 살렸고 이 땅이 내 아이들 키웠어. 어디 가건너? 여기가 내 집이제. 그날 민철은 8시간 동안 할머니와 함께 밭일을 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때론 내려놓고 함께 호미를 들고 땅을 팠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저녁 할머니 집. 할머니가 저녁을 차려줍니다. 많이 없지만 먹소. 밥상에 오른 건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몇 가지. 하지만 민철은 그게 최고의 음식 같았습니다. 맛있습니다, 할머니. 그래, 다행이네. 할머니가 민철을 보며 묻습니다. 자네 회사에서 일 잘하나? 글쎄요. 칭찬은 받는데 제가 잘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왜? 계속 뭔가 꾸미는 것 같거든요. 진짜가 아닌 것 같아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게 힘들제? 네. 그럼 진짜 하면 되제. 하지만 진짜는 돈이 안 돼요. 회사도 원하지 않고요. 할머니가 웃습니다. 자네, 돈이 제일 중요한가? 민철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합니다.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 돈 많이 벌어본 적 없지. 근데 말이다. 후회는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니께. 남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았으니께.
민철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할머니, 자네도 그렇게 살아봐. 돈도 중요하지만 마음 편한 게 더 중요해. 그날 밤 숙소, 민철은 촬영한 영상을 정리하며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화면 속 할머니는 그저 평범하게 일하고 웃고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름다웠습니다. 필터도 없고 대본도 없고 연출도 없는 그저 한 사람의 진짜 삶. 민철은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영상 제목 70평생 밭을 간 할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업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첫 번째 영상이 세상에 나갔습니다. 조회수 0, 좋아요 0, 구독자 0. 하지만 민철은 행복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민철은 평소와 같이 출근합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의 걸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업무를 시작하려는데 팀장이 다가옵니다. 민 차장, 잠깐. 네, 팀장님. 주말에 뭐 했어요? 민철이 잠깐 놀랍니다. 그냥 개인 일 좀 봤는데요. 팀장이 휴대폰을 꺼냅니다. 화면엔 민철의 유튜브 채널이 떠 있습니다. 이거 민 차장 채널 맞죠? 아, 네. 회사 허락 받았어요? 개인 채널인데 허락이 필요한가요? 팀장이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민 차장, 우리 회사 홍보 담당이 개인 채널 운영하는 건 이미지상 좀. 특히 이런 내용이면 더더욱. 무슨 문제가 있나요? 문제라기보단 톤이 안 맞아요. 우리 회사는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향토적이고 옛날 느낌이에요. 민철이 답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개인 활동이고 회사와는 관련 없는데요. 관련 없다고요? 팀장이 한숨을 쉽니다. 민 차장, 당신이 회사 홍보팀 차장이라는 거 사람들 다 알아요. 당신 채널이 곧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채널 삭제하든지 아니면 회사랑 관련 없다는 걸 명확히 밝히든지 하세요. 민철은 할 말을 잃습니다. 민철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자신의 채널을 봅니다. 조회수 127, 좋아요 3, 댓글 1개. 댓글을 클릭합니다. 요즘 이런 진솔한 영상 보기 힘든데 좋네요. 구독했어요. 민철은 그 댓글을 한참 들여다봅니다. 진솔한. 그가 회사에서 하는 일은 한 번도 그런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휴대폰 진동. 문자가 옵니다. 할머니입니다. 자네 영상 봤네. 우리 동네 이장이 보여줬어. 신기하더라. 고맙네. 민철은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이건 계속하고 싶어. 그로부터 2주. 민철은 주말마다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할머니뿐 아니라 마을의 다른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50년째 같은 자리에서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아저씨, 매일 아침 마을길을 쓸어주는 할아버지, 젊은 나이에 귀농해서 유기농 농사를 짓는 부부. 민철은 그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영상을 올렸습니다. 조회수는 천천히 늘어났습니다. 500, 1200, 3800. 구독자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10명, 10명, 150명. 크게 성공한 건 아니었지만 민철은 기뻤습니다. 댓글들을 읽으며 울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 우리나라의 힘이죠. 정신없이 사는 일상에서 힐링됩니다. 요즘 이런 진심 담긴 콘텐츠 귀해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 차장, 요즘 이상하지 않아? 맨날 시골 가고 회사 일도 대충 하고 개인 채널에 빠져서 본업 소홀히 하는 거 아니야? 실제로 민철의 업무 집중도는 떨어졌습니다.
회의 시간에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아졌고 기획안 퀄리티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전무가 민철을 불렀습니다. 민 차장 앉아요. 네, 전무님. 요즘 업무 태도가 좀 그런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번 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아요. 민 차장 담당 프로젝트 몇 개가 기대에 못 미쳤어요. 민철이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유튜브 한다면서요? 네. 전무가 팔짱을 낍니다. 취미 생활하는 건 좋은데 본업에 지장 주면 안 되죠. 민 차장, 당신 이 회사에서 15년 일했어요. 이제 와서 흔들리면 어떡해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선택하세요. 회사냐, 취미냐? 민철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민철은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다가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어? 아니,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 민철이 한숨을 쉽니다. 회사에서 유튜브 그만두래. 당연하지.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유튜브야? 민철이 아내를 봅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지. 당신 지금 나이가 몇인데. 철없이 유튜버 한답시고 돌아다니고. 애 학원비는 어떻게 낼 건데? 당신 지금 현실 감각 없어졌어. 제발 정신 차려. 민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43. 집도 있고 아이도 있고 책임도 있는 사람. 하지만 휴대폰 진동. 할머니의 문자. 자네 영상 덕분에 우리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 봉사 온다네. 고맙네. 민철은 눈물을 흘립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철은 갈등 속에서 지냈습니다. 낮엔 회사에서 가짜 착함을 만들고 밤과 주말엔 진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 업무는 점점 엉망이 되었고 유튜브도 업데이트가 느려졌습니다. 민철은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전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대형 스캔들입니다. 우리 회사 해외 공장에서 아동 노동 의혹이 제기됐어요. 언론이 곧 보도할 겁니다. 팀 전체가 긴장합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전무가 민철을 봅니다. 민 차장, 당신이 대응 전략 세워요. 24시간 안에 보도자료 만들어야 해요. 민철이 묻습니다. 사실 확인은 됐나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부인하고 조사 중이라고 발표해야죠. 하지만 진짜 아동 노동이 있었다면 민 차장, 전무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지금 진실 게임 할 시간 없어요. 일단 불 꺼야 해요. 알겠어요? 민철은 서류를 받아들고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날 밤 민철은 보도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대한산업 아동 노동 의혹 전면 부인,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 법적 대응 검토.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나? 그는 인터넷을 검색해 봅니다. 실제로 그 공장에선 문제가 있었습니다. 16세 미만 아동들이 하루 12시간씩 일했다는 증언. 민철은 자판을 멈췄습니다. 나는 지금 거짓말을 쓰고 있는 건가? 휴대폰 진동. 할머니의 전화입니다. 민철은 전화를 받습니다. 할머니, 자네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나? 할머니, 저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 물어봐. 만약 거짓말을 해야 내 삶이 편해진다면 그래도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잠시 침묵. 할머니가 천천히 말합니다. 자네, 거울 앞에 섰을 때 자네 눈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쪽을 선택해. 남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 하든
자네 양심이 편한 쪽을 선택하라. 민철은 눈물을 흘립니다. 할머니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알아. 진짜는 항상 힘들지. 가짜가 쉬운 거지. 그래도 자네 진짜로 살아야 해. 그게 사람이지. 전화를 끊고 민철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무실. 민철은 전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전무님 들어가도 될까요? 민 차장. 보도자료 다 됐어요? 그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민철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보도자료 저는 낼 수 없습니다. 사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공장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걸 부인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전무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민 차장,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거짓말? 이게 전략이에요, 전략? 회사를 지키는 거라고. 회사를 지키는 게 아니라 문제를 숨기는 겁니다. 전무가 책상을 칩니다. 민 차장, 당신 지금 미쳤어요? 당신이 지금 뭐 하는 건지 알아요? 네, 압니다. 민철이 차분하게 말합니다.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뭐라고? 사직서를 내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전무가 비웃습니다. 민 차장. 당신 15년 여기서 일했어요. 지금 퇴사하면 뭐 할 건데? 유튜브로 먹고 살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하지만 제 양심은 지키고 싶습니다. 민철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전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짐 싸는 민철. 그날 민철은 15년간 앉았던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민 차장 진짜 그만둔대. 미쳤나 봐. 이 나이에 무슨 유튜브 한다고 회사 관둔대. 어이없어. 민철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상자 하나에 들어가는 15년의 흔적.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민철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한 달 후 시골 마을. 회사를 그만둔 후 민철은 서울 집을 정리하고 함양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어. 내 생각은 안 해? 아들은 내가 책임질게. 무슨 돈으로? 방법을 찾을게. 아내는 결국 떠났습니다. 아들은 민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왜 그렇게 사는데? 다른 아빠들은 다 돈 벌잖아. 민철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돈보다 중요한 걸 찾았어. 뭔데? 진심.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심으로 밥 먹고 살 수 있어? 민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을에서의 새로운 삶. 민철은 마을 빈집 하나를 얻었습니다. 월세 20만 원. 전 재산은 5천만 원 정도. 1년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자네 진짜 내려온 거가? 네, 할머니. 서울엔 안 올라가고 이제 여기가 제 집이에요. 할머니가 웃습니다. 그래. 좋아. 그럼 같이 살아보자고. 같이요? 이 동네 사람들 도우면서 살아봐. 자네 영상 찍는 재주로.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간의 기록. 그로부터 6개월. 민철은 매일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아침엔 할아버지들과 밭일, 낮엔 마을 벽화 그리기 봉사, 저녁엔 아이들에게 영상 제작 가르치기, 그리고 틈틈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80세 할아버지의 하루, 50년째 같은 가게를 지키는 이유, 도시를 떠나 농부가 된 청년,
조회수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늘었습니다. 1만, 3만, 5만. 구독자도 늘었습니다. 500명, 1000명, 3000명. 댓글들도 달렸습니다. 이런 콘텐츠 기다렸어요. 요즘 유튜브에서 보기 힘든 진정성. 이 채널은 광고 없어서 더 좋아요. 민철은 광고를 거부했습니다. 돈보다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민철의 영상 하나가 입소문을 탔습니다. 진짜 착함이란 무엇인가? 순덕 할머니 이야기. 할머니가 평생 아무도 모르게 마을 아이들 학비를 대주던 이야기. 본인 생활비를 아껴가며 40년간 120명의 아이들을 도운 이야기. 그 영상은 바이럴 됐습니다. 조회수 100만, 공유 5만 회, 댓글 2000개. 이게 진짜 선행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할머니께 제가 할 수 있는 걸 돕고 싶어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실 의향 있으세요? 민철은 거절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출연료 드릴 수 있는데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시작한 겁니다. 할머니를 돕고 싶어요. 마을에 필요한 게 있나요? 저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민철은 투명하게 관리했습니다. 모든 기부 내역을 공개하고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보고했습니다. 마을에 작은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낡은 버스 정류장이 새로 지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민철의 채널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구독자 10만. 그는 드디어 수익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돈의 90%는 마을을 위해 썼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봉사를 왔고 귀농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뛰어놀고 웃음소리가 가득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민철은 매일 감사했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니.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빠, 오, 왔구나. 아들은 1년 만에 본 아빠를 보며 놀랐습니다. 얼굴엔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은 전보다 밝았습니다. 아빠, 행복해? 민철이 웃습니다. 응, 정말로. 돈은 많진 않아. 근데 충분해. 아들이 마을을 둘러봅니다. 할머니들이 웃으며 손 흔들고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여기 좋다. 그치? 아들이 조용히 말합니다. 아빠 미안해. 이제야 아빠 마음 알 것 같아. 민철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이해하면 돼. 2년이 흘렀습니다. 민철의 채널 진심 기록소는 구독자 50만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민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시골 마을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여전히 광고를 최소화했고 수익의 대부분을 기부했습니다. 그해 겨울, 순덕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향년 77세.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민철은 할머니 영정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할머니 덕분이에요. 장례식장에는 민철의 영상을 보고 찾아온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직접 뵙진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할머니의 삶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민철은 작은 상자를 영정 앞에 놓았습니다. 안에는 첫 영상이 담긴 USB와 쪽지 한 장. 할머니, 진심은 정말 돌아오더라고요. 천국에서도 웃으며 지내세요. 저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계속 진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1년. 현재 민철은 마을 공동체 센터에서 청년들에게 영상 제작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좋은 영상의 기준이 뭘까요? 한 학생이 답합니다. 조회수요. 민철이 웃습니다. 틀렸어요. 그럼 뭐예요? 진심이에요. 진심이 담긴 영상은 조회수가 적어도 사람 마음을 움직여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밤, 민철은 마을 언덕에 올랐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 그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할머니, 저 잘하고 있죠? 바람이 불어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민철은 웃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언덕을 내려옵니다. 여러분, 세상은 빠른 걸 좋아합니다. 화려한 걸 좋아합니다. 많은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빠른 건 금방 사라집니다. 화려한 건 곧 바래집니다. 많은 건 종종 공허합니다. 진심은 다릅니다. 진심은 천천히 자랍니다. 진심은 오래 남습니다. 진심은 마음을 채웁니다. 남이 보지 않아도 좋아요가 없어도 그저 따뜻한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진심은 결국 진심 있는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조금 늦더라도, 조금 돌아가더라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보여주기 위한 삶인가요? 진심을 담은 삶인가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진심으로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